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지금보다는 과거에 오히려 판결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 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딱 맞춰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의 현장을 딱 붙여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빅토리, 러이어즈 이기회,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혼 이야기 중에 가장 핫한 주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빠질 수 없는 주제, 연예계 뉴스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 불륜, 부정행위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14년 차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수행하게 돼서 뭐 사실 이 이야기만 하려면 하루도 부족하죠. 한 이틀 정도는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수많은 에피소드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차차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선 과연 어디까지가 불륜인가? 특히 우리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들 통해서 생생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늘 물어보시거든요. 변호사님, 이 정도 증거면 될까요? 그렇죠. 부정행위 인정될까요? 성관계한 결정적인 증거 잡지 못했는데 이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직접적인 적나라한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만 이혼이 되고 위자료가 나오는 건지 실제 사례들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형사상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가 됐잖아요. 사실 저희가 일한 지 이제 14년 차가 되니까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그 상황을 직접 몸소 경험했었는데 변호사님은 그때 당시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그때는 완전 달랐죠. 배우자 부정행위로 일단 이혼 상담 오셨다 그러면 간통죄 형사고소 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걸 일단 꼭 물어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분이랑 같이 형사조사에 입회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때 막상 간통으로 고소당한 분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꼈었거든요. 특히 뭐 공무원이라던가 교직에 있다던가 대기업 종사자 이런 경우에는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 이혼 소송이랑 동시에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하면서 간통죄에 대해서 고소 취하를 하고 이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소 파격적인 조정안으로 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과거에 오히려 판결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 조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보통 저희가 위자료로 이야기하는 게 뭐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뭐 재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간통죄 존재 당시에도 사실 실제로 간통죄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 규정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때 간통의 의미가 성적 결합행위, 쉽게 말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했거든요. 따라서 성관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수많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그 자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관계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딱 맞춰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의 현장을 딱 붙여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했었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로 돌아가서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도 사실은 살짝 그리운데 그래요? 네, 그때는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간통만 명확하다면. 그런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불륜 공화국이 되었다. 뭐 방송 매체에서도 불륜을 미화한다. 뭐 간통죄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활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불륜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에 막 찬반 여론들이 들끓었었고 그때 했던 얘기가 법조계 국민 여론이 다 어땠냐면 형법상의 처벌이 사라지는 대신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대폭 상향될 거다. 상향돼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간통죄가 있던 시절 또 사라진 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변호사로서 이제 소송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위자료 금액 자체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또 질문이 음. 변호사님 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맞아요. 최대치로 받아주세요. 아우, 저도 뭐 그렇게 네. 해드리고 싶죠.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우리 법원이 사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현재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0에서 3,000 정도?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죠. 근데 궁금한 게 왜 1,000에서 3,000 기준이 언제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이제 나름 법원의 그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다쳤을 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전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좀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뭐 어떤 딱 정해진 기준이 있진 않지만 저희가 사건을 해본 결과로는 그 정도 선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그게 상식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 상식, 아니,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낮죠. 금액 아닐까요? 음. 왜냐면 네. 십몇 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십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물가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위자료는 좀 상향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거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그냥 약간 관례적으로 하는 관습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직은 있다. 좀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지금 궁금했거든요. 왜 하필 1,000에서 3,000인가?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끔 외국 배우들이나 유명 기업인의 이용 기사를 접하게 되면 이 위자료 액수가 뭐 되게 천문학적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사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라고 한데 그게 너무 적으니까 사실 대폭 상향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최태원, 노소영 씨 이혼 사건에서 이제 파격적인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위자료가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위자료 금액은 별로 변동이 없다 말씀드렸고 그럼 간통죄 폐지 이후에 달라진 게 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법원이 부정행위, 불륜, 외도의 개념을 판단하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런 것도 불륜,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 또 본인 사례에 대한 궁금증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